빌 게이츠가 1997년 3월에 PC 매거진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16비트를 해야 된다고 IBM에 제안했어. 먼저? 네.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내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케빈 최장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IB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IBM이 인텔을 선택했는지, 인텔이 떡상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X86 플랫폼을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 계기는 어쨌든 IBM의 PC 출시고, 그렇죠. 현재 인텔 CPU와 MS 윈도우로 대표되는 이 윈텔 제국, 네. 여전히 PC 업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X86 플랫폼, 그렇죠.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역시 IBM이 인텔과 MS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MS 얘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MS 도스 얘기가 MS 얘기였죠. 이번에는 왜 인텔을 선택했나를 출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IBM이 인텔을 선택하기 전에 그 당시 CPU 업계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네네. 당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IBM이 인텔을 선택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시절에 어떤 CPU를 썼느냐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PC를 만들 수 있는 개인용 최초의 PC라고 하면은 알테어 8800이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테어 8800이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어요.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는 천공 카드로 그 뭐 데이터를 카드지만, 입력해서 네, 출력하는 천공 카드 본 적 있어요? 구멍 뚫려 있는 거 네. 그거죠. 네. 예. 저도 이제 90년대 PC를 썼기 때문에 천공 카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역사 자료로만 봤어요. 예,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천공 카드를. 알테어 8800이 선택한 CPU가 인텔 8080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PC에서 최초로 사용된 PC는 인텔 8080이 맞아요. 인텔 계열이.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홈브루 컴퓨팅이나 완제품 PC들이 대거 사용하는 CPU가 8080, Z80, 그 다음에 모토로라 계열 두 개, MOS 650이랑 모토로라 6800,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MOS 602는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 MOS라는 회사에서 만든 CPU. 처음에는 핀 배열도 똑같았어요. 60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토로라가 소송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꾸거든요. 네네. 핀 배열이나 뭐가 살짝 바꾸거든요. 네네. Z80은 인텔 8080을 만들던 페데리코 파긴하고 시마 마사토시 요 두 명이 공동 창업한 자일로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CPU를 만들 때, Z80을 만들 때 프로젝트 이름이 슈퍼 80이에요. 다 대놓고 그냥 80.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8080 갖고 왜 왔다. 그러는지. 그러니까 8080 기반에서 더 좋은 8080을 만들겠다. 코드명이와. 네, 코드명이 슈퍼 80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Z80을 어떻게 만드냐면 인텔 8080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명령어나 뭐나 거의 다 호환되게 만들어 놓고, 당시에 모토로라 계열 CPU와 비교했을 때 모토로라 CPU가 우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를 대거 채용해서 네, 그 기능을 다 넣죠. 네. 클럭도 더 올리고. 그러니까 클럭도 훨씬 높으니까 성능도 훨씬 좋겠죠.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나요? 당시 가격을 자료가 있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90년대 PC 잡지 사면 뒤에 보면은 요즘 용산 시세표 해가지고 쭉 가격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당시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세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당시 잡지를 가오로를 PDF로 만들어 놓은 걸 찾았어요, 제가. 라디오 일렉트릭 앤 일렉트로닉스 나우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 1977년 12월 기준으로 Z80이 39.95달러, 네. 78년 2월에 29.95달러, 4월에 21.95달러. 점점 내려가긴 내려가죠. 네. 똑같아요. 네. MOS 602 같은 경우에는 78년 2월에 24.5달러, 78년 4월에 19.95달러. 그러니까 MOS는 싸고, 훨씬 싸긴 하네. Z80은 좀 비싸고, 인텔은 Z80보다 더 비싸고. 더 비싸고. 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MOS 602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많이 쓸 것 같아요? 싼 거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650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애플도 그래서 6502를 처음에 애플 1을 개발했고, 그리고 애플 2도 자연스럽게 MOS 902를 썼고. 왜 MOS 902를 썼을까? 싸니까.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퇴사를 왜 했냐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AMD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지금 AMD에서는 CPU가 메인 회사, 그 메인 사업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AI가 뜨고 나서 좀 여기다가 좀 자원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긴 하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GPU 사업은 저기 찌그러져 있고, CPU 사업이 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AMD가. 네. 똑같아요. 인텔의 요 상황이. 당시 인텔이면 메모리 아닌가요? 메모리. 네. 메모리가 현재 AMD의 CPU 사업부인 거예요. 주력 메인 사업이구나. 비즈니스. 인텔. 그리고 CPU는 저기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사업부를 통합시켜버려요. 비용 절감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CPU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메모리 사업부의 하위 그 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일하라 이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쵸. 독자적인 게 없어졌으니까. 네. 네. 내가 CPU 만들었는데 CPU를 뭐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다 메모리에서 나오고 CPU 사업은 찬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 미래가 과연 인텔에서 꽃피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자일로그라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게 Z80. 그리고 이 회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팹리스예요. 네. 공장은 없고 그냥 공장은 설계만. 없고, 네, 설계만 해놓고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CPU를 만들어요. 오. 네, 금성반도체에서 만든 Z80 CPU도 있어요. 이거 웹에서 찾아보면 사진도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CPU는 MOS 602. 네. 왜냐하면 모토로라보다 싸니까 얘가. 그리고 애플이 이걸 쓰죠. 네. 네. 그리고 모토로라 6800. 당시에 거의 사실상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모토로라 계열로 자일로그 Z80.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인텔은 저기 짜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쵸. 관심 없는 사업이니까.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인텔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텔을 쓸 거면 차라리 그냥 Z80을 쓰지. 네. 인텔을 안 써요. 그래서 점유율로 봤을 때는 Z80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MOS 602. 그 다음에 모토로라. 네. IBM이 PC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인텔은 8비트 CPU에서 마이너였어요. 당시 미국 시장에서 홈브레 컴퓨팅이나 메인 컴퓨터 시장에서 인텔은 마이너였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텔이 85년도에 메모리를 포기하는 정도로 질질 메모리를 끌고 갔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메모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CPU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메모리가. 메모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싸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데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더 비쌌다. 메모리가 더 비쌌다는 거예요. 비싸게 팔렸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가격 잠깐 얘기했지만 네. Z80 만들어봤자 39.95달러, 29.95달러, 21.95달러, 20불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당시 16KB 메모리가 70년대 후반에 한 400달러이래요. 그 10배네. 네. 와. 엄청 그러니까 비싸구나. 가격이 메모리가 훨씬 비싼 거예요, 당시.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가 주력 사업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메모리가 주력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인텔이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안 놀리고 질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부업한 게 85년에 가서 그렇게 기부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메모리가 주력일 수밖에 없었고, 메모리가 훨씬 더 비쌌고, 그리고 CPU가 비싸지 않았다. 예. 인텔은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인텔 CPU 라인업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뭐 Z80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서 더 이상은. 네네. 인텔이 최초로 개발한 CPU는 4004. 4비트죠. 네. 그래서 4004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능을 더 업데이트하고 명령어를 더 추가하고 뭐 어드레스를 더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된 변형 버전 4040. 그 다음에 4비트를 8비트로 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8008이죠. 네. 그 다음에 요 8008의 업그레이드 버전 8080.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해요. 네. 8085. 16비트로. 그렇죠. 그게 8086. 이번엔 앞에는 안 바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비트 8086의
저가형 버전 808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다음부터 인텔이 제품명을 86으로 정해버려요. 네. 그래서 8086, 80186, 80286, 80386, 80486, 80586 그래서 X86 8008 같은 경우에는 CPU가 지원하는 메모리가 16KB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늘리는 거죠. 64KB까지. 그러면 8080. 네. 그리고 그거를 더 늘려 256KB까지. 그러면 808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더 늘려서 기능을 계속 개선하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개선 버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4004와 4040은 4비트, 8008부터 8088까지는 8비트 하나 빼고 8086 빼고 8086은 16비트. 근데 이제 요 8086을 또 개선해요. 네. 그게 80186.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개선하는 게 286, 80286 이런 식으로 가는 386, 486 예.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IBM이 인텔을 선택한 이유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두 가지 주장을 다 말씀드릴게요. 네. MS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출처를 찾았어요. 네. 빌 게이츠가 1997년 3월에 PC 매거진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16비트를 해야 된다고 IBM에 제안했어. 먼저 네.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내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폴 앨런도 2011년에 현재는 이제 고인이 되셨거든요. 네네. 2011년에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이 아이디어맨이라는 자서전이에요. 네네. 자신들이 16비트를 써야 된다고 IBM에 제안을 했다라고 폴 앨런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IBM에서는 다른 얘기를 IBM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야, 니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16비트가 결정돼 있었어. 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하신 분이 지난 MS편에 등장한 잭샘즈예요. 네. 잭샘. 네, 그분이 그 역시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야, 빌 게이츠한테 16비트 선택됐다고 알리지도 않았어 우리는. 네. 우리끼리 그냥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IBM은 16비트를 쓰기로 내부적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얘기를 한 거예요. 16비트를 써야 된다.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지. 고려해볼게. 네. 이 상황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긍정적으로 높아요. 생각해보겠다. 네, 이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16비트가 왜 중요한 거죠? IBM이 인텔을 선택한 이유를 따지고 가면 16비트라는 게 나와요. 네. 당시 16비트 CPU. 16비트 CPU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16비트냐? 그쵸. 메모리 때문이에요. 메모리? 네. 32비트와 64비트의 변화를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네.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메모리 용량 못 메모리 용량 때문이에요, 네. 우리도. 네. 왜냐하면 4기가가 넘어가면 32비트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8비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256KB예요. 근데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8비트 CPU 중에 256KB까지 다 지원하는 제품이 없어요. 약간 설레발 느낌도 나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64KB. 아니면 128KB. 많아야. 인텔 8085가 256KB를 쓸 수 있었거든요. 네네. 인텔 8080은 64KB까지만 쓸 수 있었고 8008은 16KB 쓸 수 있다 그랬어요. 8비트 CPU인데 이론적으로는 256KB까지 되는 제품이지만 어드레스를 다 만들어 놓지 않아서 16KB, 64KB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CPU가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 79년과 80년에 가장 광범위하게 PC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16KB예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여유가 좀 있죠. 네. 그런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IBM은. 이게 더 빠르게 올라올 거다? 빠르게 올라갈 거다. 만약에 8비트를 만들면 몇 년 안 가서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메모리 용량을 최소 600KB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러려면 16비트를 써야 된다. 라는 게 IBM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메모리 용량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IBM이 결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당시에 나와 있는 CPU를 그냥 쓰면 최대 메모리 용량은 64 아니면 12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오래 못 판다. 오래 못 판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최대 640KB 정도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 664K의 10배. 그러려면 16비트를 써야 된다. 16비트.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16비트 지원하는 CPU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16비트를 지원하는 CPU를 찾아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MS도 16비트를 쓰자 그랬고, IBM 내부에서도 16비트를 쓰자 그랬고, MS는 자기들 공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누가 먼저 했지 모르겠지만 IBM은 니들하고 상관없이 한 건데 라고 주장을 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양사 모두 16비트를 써야 된다까지는 생각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6비트 CPU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뭐가 있었나요? 16비트 CPU가. 물론 인텔이었긴 하겠지만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16비트 CPU가 인텔 8086, 8088 두 개가 있어요. 네. 8086은 내부, 외부 다 16비트. 8088은 내부는 16비트, 외부 버스만 8비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자일로그 Z8000. 거기. Z80의 후속 버전. 네. 요거 망해요. CPU가 성능 때문에. 근데 얘는 탈락.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모토로라 계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토로라도 6503에 16비트 버전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MOS와 자일로그의 16비트 CPU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16비트로 이전에 실패해요. 얘 두 개가. 그럼 이제 남은 게 모토로라가 있죠. 그쵸. 모토로라 있죠. 네. 모토로라가 68000. 네. 요게 있어요. 요게 70년대 후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IBM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토로라 68000이냐, 인텔 8086이냐, 8088이냐. 제 생각엔 당시에 모토로라가 더 대중성 있지 않았나요? 좀 아까 얘기도 들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토로라를 더 선호했어요. 네. 모두가. 근데 모토로라를 안 써요. 왜 안 썼을까요?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또 인텔이 기지가 나오나요? 네, 인텔이 대단한 거예요. 인텔은 참 대단한 회사예요. 인텔은 8086과 8088을 준비하면서 메인보드 칩. 우리 CPU 있으면 메인보드 칩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인보드 칩 당연히 있어요. 당시에도 8086이나 8088이었을 메인보드 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텔은 같이 발표하죠. 맞아요. 그리고 DMA 칩, IO 칩.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 그렇죠. 당시에 노스브릿지 있으니까. 인텔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칩이 다 설계가 돼 있어서 그 칩을 가지고 메인보드를 PCB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칩을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인텔이 준비가 돼 있었어, 대량 생산이. 공장도 준비돼 있다. 네, 그러니까 IBM 니네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얘기하면 우리는 니네가 원하는 만큼 칩 줄 수 있어. 메인보드 칩 다. 콜하면 바로 고. 콜하면 바로 고. 라고 인텔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1980년 기준으로. 근데 모토로라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토로라는 CPU는 나왔어. 79년인가 78년에. 내 메인보드 칩이 준비가 안 돼 있었대. 실제로 모토로라 6800을 칩을 채택을 한 게 82년, 83년 가야 나오거든요. 아타리, 아미가가 모토로라 6800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솔루션 편에서. 네네. 그게 83년 이후예요. 한참 늦네요. 네. 모토로라는 CPU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메인보드 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장 PC를 못 만드는 거야. 당장 PC를 못 만드는 거예요. IBM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수장이 언제 나와? 칩 준비 언제 돼? 우리가 발주하면 칩 언제 받을 수 있어? 1년 걸려. 그러니까 IBM 입장에서는 모토로라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메인보드 칩이 없어서 모토로라가. 참 안타까워요. 그 얘네들은 뭐가 잘 안 맞아 돌아가. 이 뒤에 행보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회를 여러 번 놓치거든요. 좋을 수 있었던 기회를. 그 여러 번 놓치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IBM이 모토로라를 선택했으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모토로라가 지금의 인텔 위치가 인텔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사업은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가요. 인텔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토로라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데이비드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1990년에 바이트와 인터뷰에서 요 얘기를 해요. 예. IBM이 선택해야 되는 CPU의 조건은 4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8비트의 메모리 한 개를 넘는 제품이어야 한다. 16비트여야 된다. 그렇죠. 둘째, 프로세서는 당연하고 메인보드 칩과 DMA 칩, 모든 칩을 즉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탈락, 모토로라. 그렇죠. 네. 그리고 셋째,
IBM이 이미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쓰던 거, 그죠? 근데 둘 다 쓰고 있었어요. 메인 프레임에 8085를 가져다 썼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인텔을 가지고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모토로라도 써본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와 OS가 존재해야 된다. 요 네 가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양쪽 다 언어와 OS가 있죠. 하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메인보드 칩과 DMA 칩 등의 메인보드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 칩을 즉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인텔이 됐고 모토로라가 당시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1년 뒤에 가능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토로라 탈락! 그래서 IBM은 여기서 인텔을 선택해요. IBM이 인텔을 선택할 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8086 그리고 8088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 8086이 더 성능이 좋다고 얘기 나온 건 맞잖아요. 근데 왜 8088을 선택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8088이 싸잖아. 그렇죠. 보통 단순하다고 얘기하시면 싸잖아요. 싸잖아요. 실제로 쌌어요. 8088이 영가 버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버스가 8비트고 8086은 버스가 16비트이기 때문에 16비트면 16비트 버스를 달아야 되고 8비트는 8비트 버스만 달면 되잖아요. 16비트 버스를 달면 단가가 보드 설계 단가가 다 올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메인보드를 설계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CPU는 싼데 보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088을 썼지 라고 이거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도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이유가 예, 있어요?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출처가 있는 내용인데 출처는 더 언메이킹 오브 IBM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 책에 그러니까 출처를 하나 찾으니까 막 이 내용도 찾고 저 내용도 찾고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다 찾아요. 나오긴 하네요. 네. IBM의 기존 부서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8086을. 왜 반대했죠? 왜냐하면 PC가 성능이 너무 좋으면 자기네 메인 프레임을 팀킬 할까 봐요. 지금 여기서도 팀킬 얘기가 팀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BM의 기존 메인 비즈니스는 메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PC가 16비트야. 메인 프레임보다 더 좋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지금. 그 단가는 올라가고 성능도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을 사람들이 안 사고 다 PC를 살 거 아니야. 여기서 반대하는 거죠. 비즈니스적 반대구나. 그래서 16비트는 쓰되 성능 낮은 거 써. 그래서 8088. 밸런스 좀 맞춰. 네,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당시에 8088도 충분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8비트 CPU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성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메모리 최대 용량도 다른 8비트 CPU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메모리 최대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만 써도 다른 8비트 CPU를 압도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부 버스까지 16비트로 해버려서 가격도 엄청 폭등하고 메인 프레임을 팀킬할 가능성이 있는 8086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8088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IBM이 8088을 채택했잖아요. 이게 확실히 PC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이제 이 이후에 PC 역사에 모든 걸 다 바꿔놓죠. 그러니까 아까 당시에 8비트 계열의 CPU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MOS 650이 자일로그 Z80, 인텔 808X 계열, 그 다음에 모토로라 6800 이렇게 모토로라 계열 2개, 인텔 계열 2개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일로그가 16비트 전환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품은 나와요. 근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탈락. 아무도 안 써요. 성능이 좋아도 성능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좋으면 싸지 않을까. 그쵸,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PC를 평범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싼 걸 쓰든 비싼 걸 쓰든 상관없어요. 가격만 맞으면. 당시에 PC는 대중이 쓰던 제품이 아니에요. 직접 납땜질 해가면서 PC를 만들던 사람이 쓰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웬만큼 싸지 않으면 안 써.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K사존이나 쿠렌조에 계신 분들만 PC를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근데 그분들 보고 이거 CPU 싸니까 사세요. 그러면 사요? 안 사죠. 안 사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Z8000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Z80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 뒤에 또 나와요. CPU가 32비트가 자일로그에서. 네. Z8만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아무도 안 썼단 얘기예요.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 모토로라가 16비트로 이전은 어쨌든 성공을 해요. 네. 68000. 네. 나중에 아미가 아타리에서 채택해서 엄청나게 팔려요. IBM PC보다 한때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인텔이 굉장히 위기감도 느끼죠. 83년, 84년, 85년, 86년 요때 6800 엄청 잘 나갔어요. 여기는 32비트에서 망해요. 두 번째는 못 넘었고. 네.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8800. 네.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CPU가 2개. 네, CD 네. 2개였던 거. 별이 5개도 아니고 CPU가 2개. 문제는 88000이 6800하고 호환이 안 돼. 전에 걸 못 쓴다 그랬죠. 전에 걸 못 써요. 그러면은 이걸 사란 얘기야,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토로라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방향성을 못 잡았네. 방향성을 못 잡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68000 소프트웨어를 호환할 수 있게 만드는 32비트 CPU여야 되고, 그리고 CPU를 하나로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그걸 왜 2개를 찢어? 2개를 합친 CPU가 또 나와요. 근데 여전히 호환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전 거랑. 네, 6800하고 호환이 안 돼. 그러면은 당시에 6800을 가장 많이 쓴 게 아미가와 아타리라 그랬잖아요. 네. 아타리와 아미가의 후속작이 880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토로라를 써서. 그러면 당연히 6800에서 돌아간 소프트웨어가 거기서도 돌아가야 돼요. 이미 산 소프트웨어. 이미 산 소프트웨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돌아가. 그러면 아타리와 아미가 입장에서 8800을 선택을 할 거냐고. 안 나죠. 당연히 안 하겠지. 그게 CPU 하나라고 해도 그렇죠. 안 해요. 한 개든 두 개든 안 되면 안. 뭘 선택하겠어요? 그 다음 거 이제 딴 거 선택하겠죠. 인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얘들도 인텔로 넘어와요. 하나는 포기하고요. 그리고 모토로라는 32비트에서 진출해서 실패해서 망했어요. 야. MOS 그렇죠. MOS 남았네요. 여기도 16비트가 나오는데 역시 망해요. 아, 여기 16비트에서 꼬꾸라졌고요. 네, 여기서 16비트에서 꼬꾸라져요. 네. 그래서 애플도 8비트 애플2 다음에 리사, 네. 맥킨토시 CPU 뭐 쓰죠? 모토로라 써요. 4가지 CPU 중에서 MOS와 자일로그 Z80은 16비트에서 꼬꾸라져서 망하고 크게 이제 80년대 중반이 되면 2가지 계열, 인텔 계열과 모토로라 계열, 요 2가지 계열이 애플, 아타리, 아미가, IBM PC 계열 이렇게 싸우다가 셋 다 망하고 여기만 살아남죠. 야. 그래서 현재 IBM PC 계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애플은 이 뒤에 짜증나잖아, IBM이. 네. 그래서 인텔을 절대 안 써요. 모토로라 다음에도 뭘 쓰냐면 파워PC. 아, 맞아. 파워PC는 모토로라, 애플, IBM이 공동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쓴 게 파워PC를 쓰죠. 아, 맞아. 그러다가 파워PC를 쓰다가 파워PC G5가 발열 문제가 생기면서 수랭 달고 별짓을 다 하다가 별짓을 해서 써려고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인텔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네. 맞네요. 그랬다가 인텔이 또 발열 문제가 난리가 나니까 2010년도 후반에 와서 포기하고 현재의 M 시리즈를 선택하는 거예요. 암기열 네. 기반에. 그 애플은 이렇게 갔어요. 애플을 제외한 모든 모토로라 CPU를 선택한 회사는 다 PC 사업에 철수하거나 인텔로 이전했거나 X86 계열로 이전했거나 그러면서 천하가 이제 X86으로 천하가 통일되죠. 그쵸. 네. 90년대 들어오면서. 네네. 예. 근데 요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인텔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메인보드 칩셋, DMA 칩셋, 관련된 칩셋, CPU 대량 생산, 어머 해드릴게요. 준비 다 되어 있는 인텔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토로라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85년이 되면은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철수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목을 매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토로라는 아니었어요. 모토로라는 CPU 사업부 여러 사업부가 있었어요. 인텔은 CPU만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을 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 CPU를 호환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굉장히 쓸만한 제품을 내놓죠. 그게 286, 386, 486, 펜티엄, 펜티엄 2, 3, 코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코어 1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대제국이 됐죠. CPU 네. 황제가 된 거죠. 예.
만약에 인텔이 그때 메모리를 철수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런 세계선도 있을 수 있죠. 네, 않았다면 모토로라와 비슷한 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단일화된 표준 PC를 쓰는 게 아니라 온갖 난립하는 제품이 막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모토로라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IBM이 모토로라를 선택한 상황도 생기잖아요. 근데 8800에서 망해. 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다시 또 이게 또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혼란의 시대를 인텔과 모토로라의 이 양사 경쟁이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도 쭉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 마블 보면은 멀티버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뭐가 하나 이런 세계선 저런 그런 세계선. 세계관이 있죠. 그런 타임라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타임라인 있죠. 타임라인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타임라인을 만든 거는 당시에 모토로라와 인텔의 그리고 IBM의 각각의 어른의 사정에 따른 이 세 회사의 복잡한 관계가 현재 X86의 표준 시장을 만들어냈다. 모토로라의 삽질, 인텔의 철저한 준비, IBM의 어른의 사정. 요 세 가지가 현재 PC 시장을 만들어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번 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IBM이 인텔을 선택했을까를 제가 지난번에 한 줄로만 그냥 설명했거든요. 네네. 야, 그냥 모토로라보다 좋은 거 써야지. 그래서 인텔 썼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고, 솔직히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MS-DOS 편 이야기를 하면서, MS-DOS 편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데, 여기도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출처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 타임라인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 제가 지난번에 MS-DOS 편 이야기하면서 게리 킬달의 사업력 부재,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이 철저한 이 사업성, 그것이 MS-DOS와 CP/M의 이 차이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MS-DOS가 윈도우와 이걸로 현재 패권을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모토로라라는 회사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혼란과 철저하게 준비된 인텔, 그 두 회사의 이 정책이 현재 PC 업계의 인텔이 이제 1등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이 이후에 메모리를 포기하면서 IBM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매출처를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이든 문제만 없게 만들면 100만 대, 몇백만 대는 기본적으로 사가잖아요, IBM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냥 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예 집중을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CPU, 80386, 486, 펜티엄이라는 굉장히 좋은 CPU를 만들어냈고, 요때 인텔의 CEO가 앤드류 그로브예요. 인텔을 현재 인텔로 만든 사람을 단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앤드류 그로브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한번 만들었어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현재 인텔 또 이 안 좋은 인텔을 만들어낸 또 역대 최악의 CEO, 그러면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브라이언 크레자니크.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결정력과 판단력이 현재 인텔을 만들어냈고, 현재 반도체 구도를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그 속에서 그 타임라인 속에 살고 있다. 이제 최초의 사건이었고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BM이 이제 인텔을 선택한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